중국 내부의 이런 극심한 압박감, 또 숙청에 대한 공포가 외부를 향해서는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역사를 보면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2026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렸습니다. 겉보기엔 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화려한 무대였죠. 그런데 그 막 뒤에서는 아주 미묘한, 어쩌면 공포와 불안의 신호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반된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식 발표 뒤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그 웅장한 모습 말고요, 뭔가 좀 이상한, 아주 중요해 보이는 신호들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과연 그 진짜 모습은 뭐였을까요? 자, 그럼 먼저 베이징에서 포착됐다는 그 기이한 신호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번 양회에서는요, 유독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목격됐어요. 최고 지도자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의 좀 기이하다 싶은 행동들까지 말이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자세입니다. 관측자들은 그가 거유탕 자세를 취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명배우 거유처럼 소파에 그냥 푹 몸을 맡기고 축 늘어져 앉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절대적 공포라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기 좀 힘든 장면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불안해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포착됐어요. 예를 들면 아주 고위급 장성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보안 검색을 당하고요. 어떤 관료는 시주석 앞에서 행복해서 현기증이 난다는 식의 정말 노골적인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또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는 뭔가 비밀스럽게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쪽지가 오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심지어 일부 핵심 군부 인사들은 아예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주석단에서는 서류를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확인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니 이 모든 게 당시의 극도의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상한 신호들,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석가들은 이걸 충성도 시험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회 분위기가 무슨 축제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살벌한 시험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가 감시당하고 평가받는 마치 거대한 신문실 같았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대대적인 정치적 숙청과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발언이 있었죠. 바로 시진핑 주석의 말입니다. 양회 기간 중에 군 내에서 그 어떤 불충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아주 격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한마디가 당시의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특히 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단결, 안정, 강함을 외쳤지만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 감시, 그리고 숙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이번 양회의 핵심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중국 지도부가 밖으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야망을 드러낸 건데요. 특히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개념은 바로 AI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싹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국가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4개년 계획을 딱 내놨는데 보세요. 1년 차에 기반을 다지고 2년 차에는 모든 분야로 빠르게 넓혀갑니다. 3년 차에는 기술 수준을 확 끌어올리고 마지막 4년 차에는 산업 전반의 AI를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속도전이죠.
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4년입니다. 단 4년. 이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의 모든 산업을 AI 기술로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이 계획의 규모나 속도를 보면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이징 내부의 정치적 긴장, 그리고 이 야심찬 경제 정책이 전 세계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게요. 양회에서 이런 내부 불안의 신호가 흘러나오던 바로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란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이라든지 또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이런 극심한 압박감, 또 숙청에 대한 공포가 외부를 향해서는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역사를 보면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드러난 가장 큰 역설,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절대적인 통제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보여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적인 공포와 아주 뿌지 깊은 불안감이 읽혔다는 점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정말 기이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적 통제와 절대적 공포. 이 상반된 두 힘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의 중국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번 양회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져주고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